청담동 운명 세탁소. 프롤로그 씻기지 않는 오염과 뒤틀린 다리미 선. 1. 강남의 밤과 낡은 한옥.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청담동. 사람들은 이곳에서 욕망을 입고 가식을 걸치며 신분을 치장한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트와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화려한 옷감 위로 시커멓게 엉겨붙은 얼룩들이 보인다. 피비린내 나는 탐욕, 배신, 그리고 타인을 짓밟고 올라간 추악한 죄악의 얼룩들. 사람들은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를 찾는다. 하지만 그 옷에 묻은 인과의 얼룩까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곳 청담동 운명 세탁소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이 뒤틀린 다리미 선과 전생의 기억. 10년 전 나는 천재라 불리던 디자이너였다. 내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은 런웨이를 지배했고 나의 미래는 찬란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였다. 내 재능을 시기하고 내 모든 디자인을 통째로 훔쳐가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인간. 오태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길거리로 내몰려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세상의 법과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서 한낱 낡은 걸레짝보다 못하다는 것을.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10년 전 과거로 돌아와 있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절대의 비기, 명운사와 이 무쇠 다리미를 손에 쥔 채로 다리미의 전원선이 뒤틀릴 때마다 인간들의 뒤틀린 인과가 내 손바닥 위에서 요동친다. 씻기지 않는 오염을 지우는 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 얼룩의 주인을 찾아가 그들이 입은 가식을 통째로 찢어발기는 것. 3. 첫 번째 손님, 그리고 악인의 가식. 이봐, 여기가 어떤 얼룩이든 흔적도 없이 지워준다는 그 청담동 세탁소인가? 내일 당장 중요한 청문회가 있는데 이 자켓에 묻은 정체모를 얼룩이 아무리 좋은 명품 세탁소에 맡겨도 안 지워지더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지원해.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저희 세탁소는 손님이 걸치신 그 어떤 두꺼운 가식도 숨겨둔 치부도 아주 깨끗하게 탈수해드립니다. 치부라니? 말 조심해. 내가 평생을 어떻게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당장 세탁이나 시작하란 말이야. 오태수. 내 전생을 파멸로 몰고 갔던 장본인이자 수많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그 자리에 올라간 인간. 그의 옷감에 엉겨붙은 얼룩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원한이 만들어낸 업장의 낙인이다. 사구간. 명운 세탁의 집행. 인과응보. 당신이 지은 죄는 지워지지 않는 오염이 되어 당신의 명주를 옥죄기 시작할 겁니다. 옷의 얼룩을 지웠으니 이제 그 대가를 당신의 육체와 영혼으로 지불하셔야죠. 으악. 내 몸이, 숨이 안 쉬어져. 내 놈이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리미가 지나간 자리의 가식은 타버리고 진실이 폭로된다. 내일 아침 이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죄악을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자백하며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리는 첫 번째 세탁의 방식이다. 엔딩 및 아우트로. 화려한 옷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세탁하는 곳. 세상이 심판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 낡은 문을 두드려라. 당신이 입은 그 가식의 옷, 내가 내 손으로 모조리 찢어 발겨줄 테니. 청담동 운명 세탁소. 뒤틀린 인과를 탈수하다. 제1화. 수포와 낙인. 어느 날 갑자기 물려받은 업장. 1. 탈수가 끝난 자리, 그리고 새로운 업장. 가식의 옷을 입은 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비단과 실크, 값비싼 가죽 뒤에 추악한 속내를 숨기면 세상이 영원히 속아줄 거라 착각하지. 하지만 옷감은 기억한다. 그 옷을 입고 저지른 모든 순간의 냄새를. 비가 오는 날엔 얼룩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 법. 새로운 업장이 문을 두드리는군. 어우, 빗물 비린내. 야, 여기 주인이 누구야? 소문 듣고 왔는데 가게 꼬락서니 하고는. 진짜 여기서 특별한 세탁을 해주는 게 맞긴 해? 어서 오십시오. 청담동 운명 세탁소입니다. 어떤 사연이 묻은 옷을 가져오셨습니까? 이 수포의 시작.
썩어가는 명품 수트. 사연은 무슨 사연? 이것 좀 봐. 이 자켓,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한정판이야. 그런데 사흘 전부터 여기에 이상한 물집 같은 게 잡히기 시작하더라고. 물집 말입니까? 그래. 처음엔 원단 불량인 줄 알았지. 근데 다른 세탁소에 맡겼더니 글쎄 다림질을 할 때마다 이 옷감 위로 투명한 수포가 사람 피부처럼 징그럽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게다가 냄새는 또 어떻고. 겉보기엔 멀쩡한데 코를 대면 꼭 썩은 물냄새가 나. 야, 너 이거 지울 수 있어?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얼룩은 옷감 자체의 오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물려받은 업장이 뿜어내는 토끼입니다만. 업장? 토끼? 하, 이 새끼가 장사를 하랬더니 어디서 약을 팔아?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화장품 대기업 로렐의 강민우 이사야. 내일 모레 신제품 론칭 행사 때 입어야 하니까 헛소리 말고 싹 지워놓기나 해. 돈은 2배로 줄 테니까. 3. 숨겨진 기만과 뒤틀린 다리미 선. 강민우 이사님. 당신이 걸친 그 화려한 화이트 수트. 참 아름답군요. 동물 실험을 배제하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다며 연일 대박을 터뜨린 그 신상 수분 크림의 이미지와 딱 어울립니다. 당연하지. 우리 브랜드 철학이 바로 무해함과 순수함이니까. 하지만 그 수분 크림을 개발하기 위해 불법 임상 실험을 자행하다가 고통 속에 실명하고 버려진 연구원들의 피눈물도 과연 순수할까요?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내부 고발을 하려던 연구원을 납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쳐넣고 그 공적을 가로채 이사 자리에 앉은 인간. 그 대가로 당신은 이 화려한 명품 수트를 얻었지.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갇힌 자의 원망이 그 옷감의 숨구멍마다 박혀 수포가 되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친 새끼가 어디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당장 입 찢어버리기 전에 그 옷 내놔. 안 빨아, 새끼야.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인과의 빨랫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상 탈수하기 전엔 나갈 수 없습니다. 4. 인과의 낙인, 강제 집행. 으악, 문 왜 안 열려? 야, 너 나한테 무슨 짓 하면 우리 회사 법무팀이 너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줄 알아? 법무팀 뒤에 숨어 지은 죄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 다리미로 한번 밀어보면 알겠군요. 아, 뜨거워. 내 어깨가 타들어가. 살이 썩는 것 같아. 으악. 보이십니까? 옷의 수포를 다리미로 누를 때마다 당신의 온몸으로 옮겨가는 저 검은 낙인들이. 제발 멈춰줘. 내가 잘못했어. 그 연구원. 당장 병원에서 빼줄게. 돈도 원하는 대로 보상해 줄 테니까 제발 이 불길 좀 떼어내줘. 이미 늦었습니다. 이 낙인은 당신이 지은 죄가 완성한 명운의 영수증입니다. 내일 론칭 행사장에서 수많은 카메라가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이 입은 옷은 모조리 찢어질 것이고 온몸에 돋아난 추악한 낙인과 수포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겁니다. 당신이 훔친 가식의 왕관은 내일로 끝입니다. 아우트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자, 자신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법. 겉으로는 화려한 청담동의 엘리트라 할지라도 그들이 걸친 업장의 무게는 속일 수 없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는 없다. 다만 정당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 다음엔 어떤 얼룩진 운명이 이 문을 열게 될까? 제2화 1구간 향수 뒤에 숨은 악취. 악취를 가리는 가장 흔한 방법은 더 강한 향수를 뿌리는 것이다. 시체 위에 아무리 값비싼 장미 향수를 쏟아부은들 그 아래에서 썩어가는 살점의 냄새까지 지울 수는 없거늘. 가짜 향수의 주인이 제 발로 찾아왔군. 강민우 이사가 대형 사고를 치고 미쳐버렸다길래 어떤 무당을 만났나 했더니 고작 이런 퀴퀴한 한옥 구석이었어. 네가 진결이구나. 어서 오십시오. 로렐의 배유라 대표님. 강민우 이사의 화이트 수트 다음은 대표님의 핏빛 블레이저입니까? 이 구간 붉은 블레이저와 가짜 향수. 민우 그 바보 자식은 겁이 많아서 내 사기극에 당한 모양인데
난 달라. 그것보다 이 세탁소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빼낸다며? 내 블레이저에 밴 이 기분 나쁜 향수 냄새 좀 당장 빼줘. 업계 1위를 달리는 로렐의 시그니처 향수 로즈 드레벨의 향기가 아닙니까? 전 세계 여성들이 열광하는 그 매혹적인 향을 왜 지우고 싶어 하시는지요? 향이 변했어. 사흘 전부터 이 옷에서 장미향이 아니라 썩은 살점 냄새가 섞여서 올라와. 향수를 아무리 들이부어도 소용이 없어. 옷감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이 가짜 향수 냄새만 완벽하게 추출해서 탈수해내. 돈은 네가 평생 구경도 못할 액수로 수표를 끊어줄 테니까. 이건 향수가 변한 게 아닙니다. 대표님, 향수의 진짜 주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원한의 악취가 가식의 옷감을 뚫고 나오는 중이지요. 3구간 훔친 재능, 박제된 진실. 주인이 왜 내가 아니야? 로즈 드레벨은 내가 직접 조향해서 만든 내 자식 같은 브랜드야. 내 놈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당신의 자식이라니요. 3년 전 당신의 그늘에 가려 지하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향수를 개발하던 수석 조향사 지은을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완벽한 장미향을 완성하자마자 당신은 조향법을 가로채고 그녀를 음독자살로 위장해 청담동 한복판에서 지워버렸지. 너 그걸 어떻게? 그녀는 우울증으로 스스로 약을 먹은 거야. 수사도 그렇게 끝났어. 법은 당신의 다이아몬드에 매수되었을지 몰라도 그녀가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움켜쥐었던 그 블레이저의 원단은 모든 진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건 장미 향수가 아니라 그녀의 목을 조른 독약의 냄새였으니까. 야, 밖에 아무도 없어. 당장 이 새끼 대가리를 깨버려. 문 열어. 왜 안 열려? 지은이가 죽어가던 그 밀실도 이렇게 문이 잠겨 있었겠지요. 자, 세탁을 시작합니다. 배유라 대표님. 4구간 인과의 향수, 타오르는 가식. 목이 타들어가. 누군가 내 목에 독약을 들이붓는 것 같아. 살려줘. 지은이가 느꼈던 그 고통의 향기입니다. 옷감에 밴 가짜 향수가 지워질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진실의 악취로 뒤덮일 것입니다. 내가 지은이 레시피 훔친 거 맞아. 전부 자백할게. 언론에 다 터뜨릴 테니까 제발 이 목을 조르는 냄새 좀 없애줘. 숨이 안 쉬어져. 이제 당신에게서 풍길 냄새는 단 하나뿐입니다. 내일 출근길, 당신의 몸에서는 그 어떤 명품 향수로도 가릴 수 없는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투자했던 모든 주주와 대중들이 그 악취에 구역질을 하며 당신을 외면하고 당신이 쌓아올린 가식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지. 5구간 아우트로 바른 정화. 아무리 화려한 향수로 가려도 죄악의 악취는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 그 명주를 끊어놓는다. 타인의 재능을 훔쳐 왕관을 쓴 자의 말로는 이토록 서늘한 법. 청담동의 밤은 깊어가고 뒤틀린 인과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는 없다. 직조는 계속된다. 제3화 1구간 가죽에 스며든 비명. 두껍고 질긴 가죽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이다. 하지만 어떤 인간들은 그 단단한 가죽 뒤에 숨어 타인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폭력을 즐기지. 핏자국은 닦아내면 그만이라 믿으면서 타인의 비명을 흡수한 검은 가죽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군. 어이, 여기가 청담동에서 입소문난 거부들 전용 세탁소냐?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주인 꼴이 영 반푼이 같네. 야, 내 코트 좀 봐라. 어서 오십시오. 청담동 운명 세탁소입니다. 아주 귀하고 거친 가죽 코트를 입고 오셨군요. 2구간 핏빛 마찰음과 지워지지 않는 자국. 귀한 건 알아가지고. 이거 전 세계에 딱 몇 벌 없는 한정판 가죽 코트야.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코트를 입고 걸을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가 나더라고. 소리? 말입니까? 그래. 가죽이 쓸릴 때 나는 평범한 소리가 아니야. 꼭 사람이 바닥에 긁히면서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기괴한 마찰음이 서라운드로 들려. 게다가 안감을 아무리 닦아내도 자꾸 핏빛 진물 같은 게 배어나와서 옷을 다 버려놓잖아. 당장 이거 흔적도 없이 세탁해내.
돈은 안 아까우니까. 소리가 나는 이유를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이건 가죽의 마찰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먹과 구두발에 짓밟힌 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기며 질렀던 원한의 비명이니까요. 너 방금 뭐라고 짓거렸냐?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딴 개소리를 뱉어? 나한테 썽이다. 내 말 한마디면 이런 세탁소 하나 흔적도 없이 밀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3구간 링 밖의 폭력, 으스러진 명운. 링 위에서 법의 테두리를 지키며 싸우는 스포츠 스타한테 썽. 하지만 링 밖에서 당신은 그저 권력가인 아버지를 믿고 날뛰는 잔혹한 포식자에 불과하지. 석 달 전 청담동 골목에서 당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평범한 청년을 반시체로 만들고 아스팔트 바닥에 개처럼 끌고 다녔던 그날 밤을 기억하나? 그 새끼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합의금으로 수억 찔러주고 깔끔하게 끝난 일인데 내 놈이 감히 어디서 그 이야기를 꺼내. 당신의 아버지가 법원과 언론을 매수해 지워버린 죄악의 얼룩들. 하지만 그 피해자의 뼈가 부러질 때 이 코트에 튀었던 핏방울과 비명은 단 한 올도 지워지지 않고 이 가죽에 박제되어 있었다. 이 말만 많은 새끼가 오늘 진짜 뼈 한번 으스러져 볼래? 코트고 뭐고 내 놈 대가리부터 깨부숴주마. 이게 뭐야? 몸이 왜 안 움직여? 이거 당장 풀어. 이 괴물 같은 새끼야. 사구간 가죽의 심판, 뼈를 깎는 탈수. 타인의 몸을 짓밟으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당신의 그 오만한 육체. 이제 당신이 입은 그 질긴 가죽을 통해 인과의 영수증이 발행될 시간이다. 아, 내 다리, 내 팔이 부러지는 것 같아. 살려줘. 제발 멈춰. 으악. 당신에게 짓밟힌 그 청년이 느꼈던 핏빛 마찰음입니다. 옷에 얼룩이 세탁될 때마다 당신이 가한 폭력의 무게가 고스란히 당신의 뼈와 관절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다 자백할게. 청문회든 경찰이든 내가 사람 병신 만든 거 다 인정할 테니까 제발 이 다리미 좀 떼어줘. 뼈가, 관절이 모조리 으스러질 것 같아. 내일 아침 당신이 링 위에 서는 순간 당신의 모든 관절은 모조리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트의 가죽처럼 빳빳하게 굳어 평생을 휠체어 위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겠지. 그것이 당신이 남긴 핏빛 오염의 정당한 탈수 방식이다. 5구간 아우트로. 강한 힘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여, 잊지 마라. 당신의 힘으로 짓밟은 약자의 원한은 가죽보다 질기게 살아남아 반드시 당신의 뼈를 부러뜨릴 테니 지워지지 않는 과거는 없다. 다만 정당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 저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이 모두 꺼질 때까지 서늘한 세탁은 멈추지 않는다. 제사와 지워지지 않는 잉크. 천재 작가의 기만. 1구간 문장의 벤 잉크, 그리고 기만. 글을 쓰는 자들은 문장 뒤에 자신을 숨긴다. 아름다운 어휘와 도덕적인 언어로 세상을 감동시키면 그 문장을 짜내기 위해 저지른 추악한 기만까지 순백으로 세탁될 거라 믿지. 하지만 잉크는 기억한다. 그 글귀가 누구의 피눈물로 쓰였는지. 여기가 소문으로만 듣던 거부들의 은밀한 빨래방인가? 다들 입을 모아 기적을 말하길래 와봤더니 영 미덥지 않군. 어이, 젊은 친구. 내 코트 좀 봐. 어서 오십시오. 청담동 운명 세탁소입니다. 문학계의 거장, 서기아 작가님이 아니십니까? 어떤 얼룩이 거장의 옷을 더럽혔습니까? 이 구간 지워지지 않는 검은 얼룩. 이것 봐. 사흘 전 신간부 콘서트를 끝내고 왔는데 가슴 쪽에 정체 모를 검은 얼룩이 생겼어. 꼭 만년필 잉크가 터진 것처럼 말이야. 잉크 오염 말입니까? 그래. 처음엔 단순한 잉크 자국인 줄 알고 최고급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지. 그런데 지워지기는커녕 세제를 들이부을수록 이 얼룩이 글자 모양으로 변하면서 코트 전체로 번져나가는 거야. 게다가 코트를 입고 있으면 환청까지 들려. 누군가 내 귀에 대고 계속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환청이. 당장 이거 흔적도 없이 지워내. 비용은 백지수표로 줄 테니까. 이 얼룩이 왜 안 지워지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만년필 잉크가 아닙니다.
당신의 화려한 명성을 위해 영혼까지 착취당하고 버려진 이가 남긴 기만의 낙인이니까요.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기만? 낙인? 내 놈이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가인 나를 모욕하는 거냐? 당장 그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해? 3구간 훔친 문장, 뒤틀린 다리미 선.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천재 소설가 서기야. 이번 신작도 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온갖 찬사를 받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문장들, 과연 당신의 손끝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당연하지. 내 밤샘 고통과 영감의 산물이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내 천재성을 감히 내깟 세탁소 놈이 부정해. 골방에 가두어 둔 채 이름 한 줄 주지 않고 대피를 시키던 눈이 멀어가던 젊은 지망생을 기억하십니까? 그 친구가 시력을 잃고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자 표절 시비로 몰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린 인간. 그 비열한 기만으로 얻은 왕관이 참으로 따뜻하셨겠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어디서 찌라시를 읊어대. 안 맡겨. 당장 내 코트 내놔. 야, 문 열어. 왜 안 열리는 거야? 당신이 훔친 문장들이 그 코트의 숨구멍마다 잉크가 되어 박혀 있습니다. 인과의 빨랫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완벽하게 탈수해드려야지요. 4구간 잉크의 역습, 진실의 박제. 이 연기는 또 뭐야?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말 한마디면 매스컴을 동원해서 너 같은 놈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셨지요. 그럼 그 거룩한 펜 뒤에 숨긴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다리미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아, 뜨거워. 내 몸이, 내 피부가 타들어가. 살 속에 검은 글씨들이 새겨지고 있어. 으악, 살려줘. 당신이 착취한 대필 작가의 눈물이 검은 잉크가 되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중입니다. 옷의 얼룩이 지워질 때마다 당신의 온몸은 추악한 기만의 문장들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제발 멈춰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지망생 글 내가 훔친 거 맞아. 전부 자백할 테니까 제발 이 살을 파고드는 잉크 좀 멈춰줘. 눈이 안 보여. 내일 아침 당신이 기자회견 단상에 서는 순간 당신의 입은 통제를 잃을 것입니다. 대중들 앞에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표절과 착취를 스스로 폭로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당신의 피부 위로 떠오른 저 검은 죄악의 문장들이 평생 당신이 천재가 아닌 사기꾼임을 증명하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될 것입니다. 5구간 아우트로. 타인의 영혼을 훔쳐 쌓아 올린 명성이란 결국 한 방울의 정화수에도 녹아내릴 가식의 성벽일 뿐이다. 문장으로 세상을 기만한 자, 결국 자신의 문장으로 파멸하리라. 지워지지 않는 과거는 없다. 다만 정당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 제오와 새벽 3시의 인도자. 은빛 눈동자를 가진 사내. 일막 금기의 시간, 새벽 3시. 새벽 3시. 이승의 온기가 가장 차갑게 식고 저승의 그림자가 가장 길게 늘어나는 금기의 시간. 이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다. 문틈으로 밤 공기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자욱한 은빛 연기가 세탁소 바닥을 쓸며 밀려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오셨군요.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조차 비추지 못하는 어둠의 인도자여. 안개 속에서 검은 예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기이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 아래로 인간의 것이 아닌 서늘한 은빛 눈동자가 달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로 물든 듯한 붉은 명주천이 들려 있었다. 인간의 명운을 함부로 탈수하는 겁없는 세탁소가 있다더니 고작 이 가냘픈 인간의 손끝에서 시작된 일이었나? 낮고 깊은 동굴 같은 저음이 세탁소의 정막을 사정없이 깨부수었다. 나는 도망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리춤에 세탁용 가위를 단단히 차며 문 쪽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승의 사자께서 제 목숨을 거두러 오신 것입니까? 이막 은빛 눈동자가 가져온 저승의 명주천. 사내는 조용히 다가와 손에 든 붉은 명주천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러 왔다면 이 세탁소의 결계는 진작에 깨어졌을 터.
너의 세탁법이 저승의 명부를 어지럽히고 있다. 붉은 명주천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지독한 피비린내와 억울한 원혼들의 곡소리가 섬유의 결마다 진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승에서 온갖 권력으로 죄를 덮고 천수를 누리다 죽으려는 한 거물 정치인의 수이다. 그가 흘리게 한 눈물의 얼룩이 너무나 무거워 명주천이 썩어 들어가고 있지. 죽기 전에는 그 어떤 저승사자도 그의 육체에 손을 대지 못한다. 그것이 이승과 저승의 절대적인 규칙이니까. 은빛 눈동자가 나를 관통하듯 응시했다. 법망은 피해갔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악인의 명운. 저승이 손대지 못하는 영역이라면 살아있는 인간인 내 손은 그의 옷에 닿을 수 있었다. 네가 이 수위를 먼저 탈수해준다면 저승은 기꺼이 너의 뒤를 봐주지. 사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영혼의 동맹을 제안했다. 너 역시 인과의 다리미를 들 때마다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을 텐데 인간의 몸으로 명운을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내 손끝을 내려다보았다. 다리미를 쥐던 손끝이 조금씩 푸른 실처럼 흐려지고 있었다. 내 영혼이 재가 되어 사라질지언정 전생의 복수와 뒤틀린 인과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상관없었다. 마음에 드는 서술이군. 좋다. 계약은 성립되었다. 그 썩어가는 수위의 얼룩을 지우고 살아있는 그자의 가면을 찢어 발겨라. 산막 뒤틀린 다리미 선과 저승의 세탁. 결연한 눈빛으로 무쇠 다리미의 선을 콘센트에 꽂았다. 순간 다리미 선이 기이하게 뒤틀리며 이승의 전기가 아닌 저승의 은빛 불꽃과 청색 스팀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세탁소 벽면에 걸린 낡은 괴종 시계의 바늘이 미친 듯이 거꾸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의 시공간이 완벽한 영적 압력 속으로 침몰했다. 새벽 3시의 인도자여, 저승의 명부조차 감당하지 못한 오염이 얼마나 추악한지 제 세탁의 방식으로 증명해 보이지요. 이승의 다리미로 저승의 수위를 밀어라. 인과의 저울을 격렬하게 흔들어라. 은빛 불꽃으로 달구어진 무쇠 다리미를 붉은 명주천 위에 올리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콱! 고막을 찢는 듯한 서늘한 마찰음과 함께 명주천에서 검은 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왔다. 동시에 청담동 저편 호화저택에서 자고 있던 거물 정치인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를 토하는 환영이 세탁소 허공에 선명하게 박제되었다. 숨겨둔 비자금, 타인을 죽음으로 내몬 청탁, 온갖 기만으로 쌓아올린 명예. 수위가 정화될 때마다 이승의 당신 육체는 서서히 숨이 끊어질 것이다. 타인의 명예를 가로챈 인과의 무게가 내 온몸의 기혈을 뒤틀어 고통에 신음했고 입술 틈새로 붉은 피가 울컥 배어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다리미의 출력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식의 매듭을 강제로 잘라내는 순간이었다. 사막 은빛 동맹, 그리고 새로운 안목.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세탁이 끝났다. 작업대 위에는 오직 단 한 올의 오염도 없는 순백의 영롱한 수위만이 차갑게 놓여 있었다. 훌륭하군. 그의 명줄이 실타래처럼 끊어지고 있다. 내일 아침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청렴한 척하던 그 정치인은 침대 위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겠지. 온몸의 피가 연기처럼 증발한 채로. 사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순백으로 정화된 수위를 거두었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너에게 저승의 안목을 보태어주마. 이제 네 눈에는 인간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추어둔 영혼의 수명까지 보일 것이다. 인과의 세탁을 멈추지 마라. 새벽 3시의 인도자와 맺은 은빛 동맹. 이제 나의 복수는 이승의 한계를 넘어 저승의 영역까지 닿았다. 돈과 권력으로 명주를 늘리려던 자들이여, 오직 공포 속에서 떨지어다.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 청담동의 화려하고 오만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다. 인간의 죄와 벌, 인연과 악연을 모조리 탈수시켜버릴 잔혹하고 통쾌한 세탁극의 서막 위로 이제 저승의 거대한 그림자까지 함께 엮이고 있었다. 제육화 부패한 예복의 변색, 청렴의 탈을 쓴 법조인, 일막법의 무게, 그리고 썩어가는 위선.
법은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신성한 법복을 방패 삼아 자신의 추악한 얼룩을 가리고 타인의 인생을 난도질한다. 하얀 예복이 황금색 탐욕으로 변색되는 줄도 모른 채 말이다. 새벽 3시에 인도자와 맺은 은빛 동맹 이후 내 안목은 인간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추어둔 영혼의 수명까지 꿰뚫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청렴의 탈을 쓴 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위선의 냄새가 진동하는 예복과 함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중년의 신사, 차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영식 판사가 정갈하게 다려진 법복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허허, 여기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신비로운 세탁소인가 보군. 주인장이 아주 젊고 영민해 보여. 그는 점잖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가방에서 법복을 꺼냈다. 검은색의 권위수의. 하지만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는 그의 영혼 주위로 이미 저승의 명부에 기록된 서늘한 수명의 실타래가 위태롭게 엉켜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내 이 소중한 법복에 문제가 생겨서 왔네. 보다시피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사흘 전부터 이 안감 쪽이 이상하게 누렇게 변색되고 있어. 꼭 썩은 황금이 녹아내린 것처럼 말이야. 이막 변색된 법복과 황금빛 진물. 아무리 최고급 세탁 기술을 동원해도 이 노란 얼룩이 지워지질 않아. 게다가 이 옷만 입으면 자꾸 죽은 자들의 흐느낌 같은 환청이 들려서 말이야. 중요한 임명식을 앞두고 기분이 아주 찜찜해. 자네가 이 옷을 다시 순백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나? 안목을 통해 들여다본 법복의 상태는 추악함의 극치였다. 그의 눈에는 그저 단순한 원단 변색으로 보였겠지만 촘촘한 섬유의 결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청년의 황금색 눈물이 진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변색이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뇌물을 받고 명백한 무죄 증거를 인멸하여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은 조영식의 추악한 업장이었다. 황금빛 얼룩에 손을 대자 귀를 찢는 듯한 판결봉 소리와 함께 억울한 비명이 대뇌를 강타했다. 판사님, 제발 제 무죄를 믿어주십시오. 저 기업의 조작된 증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법정 모독은 용납하지 않는다.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뇌물이 든 가방을 확인하며 비열하게 웃던 조영식의 미소,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의 손길,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 비밀리에 수사 라인을 압박하던 그의 추악한 육성이 환영이 되어 내 눈앞에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이건 단순한 변색이 아닙니다. 당신의 판결봉 끝에 매달려 팔려나간 정의의 시체가 뿜어내는 부패한 진물이지요. 방금 뭐라고 했나? 젊은 친구, 농담이 지나치군. 정의의 시체라니? 나는 평생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한 적이 없어. 조영식은 안경을 고쳤으며 순식간에 온화한 미소를 지워버렸다. 산막 위선의 탈수와 저승의 영합. 증거?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내가 판결한 것이 곧 진리고 법이다. 내 놈이 아무리 지저대도 사람들은 내 깨끗한 위선만을 믿을 테니까. 당장 그 입 닥치고 법복이나 내놔. 세탁 안 하겠어. 비열하게 속삭이며 문을 열려 하지만 세탁소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법은 당신의 권력 앞에 무릎 꿇었을지 몰라도 이 법복의 실타래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인과를 기억하고 있다. 당신이 입은 것은 예복이 아니라 당신이 죽인 영혼들의 수이니까. 이 미친 새끼가.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 전화 한 통이면 이런 구멍가게는 내일 당장 철거야. 문 열어. 결연한 눈빛으로 무쇠 다리미의 선을 콘센트에 꽂았다. 순간 다리미 선이 기이하게 뒤틀리며 이승의 전기가 아닌 저승의 은빛 불꽃과 푸른 연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세탁소 벽면에 걸린 낡은 괴종 시계의 바늘이 미친 듯이 거꾸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의 시공간이 완벽한 영적 압력 속으로 침몰했다. 판결은 당신이 내렸을지 몰라도 당신의 운명에 대한 탈수는 제가 집행합니다. 은빛 불꽃으로 달구어진 무쇠 다리미를 조영식의 법복 위에 올리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콱! 고막을 찢는 듯한 서늘한 마찰음과 함께 법복에서
황금색 연기가 비명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법복 안감의 노란 오염들이 조영식의 몸으로 사정없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사막정의의 복원, 그리고 황금의 낙인. 화면 연출 다리미가 지나갈 때마다 조영식이 심장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른다. 그의 피부 위로 부패한 황금색 낙인들이 돋아나며 몸이 돌처럼 굳어가기 시작한다. 세탁이 끝나자 법복은 눈부신 하얀 빛을 내뿜으며 정화된다. 조영식이 바닥을 기며 도망치고 진결은 하얗게 변한 법복을 옷걸이에 건다. 아, 뜨거워. 가슴속에 끓는 기름을 붓는 것 같아. 살려줘. 내 몸이 굳어가. 당신이 팔아치운 정의의 무게다. 법복의 오염이 정화될 때마다 당신의 육체는 당신이 지은 죄악만큼 무겁게 굳어질 것이다. 타인의 명예를 가로챈 인과의 무게가 내 온몸의 기혈을 뒤틀어 고통에 신음했고 입술 틈새로 붉은 피가 울컥 배어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다리미의 출력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가식의 매듭을 강제로 잘라내는 순간이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 판결, 돈 받고 조작한 거 맞아. 전부 자백할게. 제발 이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좀 치워줘. 숨이 안 쉬어져. 조영식은 눈물과 침을 흘리며 처절하게 빌었지만 이미 늦었다. 내일 대법관 임명식 단상 위에서 당신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몸은 이미 부패한 황금처럼 굳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굳어버린 육체 위로 흘러나오는 추악한 죄악의 진물을 보게 되겠지.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법복의 마지막 세탁 방식이다.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세탁이 끝났다. 작업대 위에는 오직 노란 오염이 완전히 빠져나가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는 법복만이 차갑게 놓여 있었다. 온몸이 황금색 낙인과 함께 돌처럼 굳어버린 채 공포에 질려 세탁소 밖으로 기어나가는 조영식. 법이라는 이름의 예복은 오직 깨끗한 영혼만이 걸칠 수 있는 것이다. 위선으로 얼룩진 자, 결국 자신이 만든 법의 굴레에 갇혀 파멸하리라. 지워지지 않는 과거는 없다. 다만 정당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 이제 청담동의 새벽은 조금 더 맑아지겠군.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 청담동의 화려하고 오만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다. 6번째 오염은 지워졌다. 위선의 옷을 입고 세상을 기만하던 자들은 이제 막 자신들이 지은 죄악의 법정 속으로 비참하게 침몰해가고 있었다. 제칠화 낡은 담요에 기적 소외된 영혼을 위한 정화. 일막 비오는 청담동. 가장 낮은 곳의 발소리. 화려한 조명이 밤을 지배하는 동네지만 그 조명이 짙어질수록 그림자는 더 어둡고 차갑게 내려앉는다. 사람들은 명품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러 오지만 진짜 세탁이 필요한 것은 그 화려함에 밀려 숨조차 쉬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곳의 영혼들이다. 새벽 3시의 인도자와 맺은 은빛 동맹 이후 내 안목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얼어붙은 슬픔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복수의 서사가 아니라 눈물의 얼룩이다. 물에 젖은 낡은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할머니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옷은 여기저기 기워져 있고 손은 평생의 고단함으로 갈라져 있었다. 저 총각, 여기가 아무리 더러운 것도 다 빨아준다는 그 세탁소가 맞나요? 네, 내가 길을 잘못 찾아온 건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미안한 듯 물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청담동 운명 세탁소입니다. 비에 많이 젖으셨는데 우선 이 수건으로 닦으십시오.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가 수건을 건넸다. 이막 낡은 담요에 밴 눅눅한 슬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보따리를 조심스레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보따리를 풀자 낡고 색이 바랜 군데군데 해진 아기 담요가 나타났다. 우리 귀한 손주 녀석이 갓난아기 때부터 덮던 담요여요. 아들 내외가 사고로 일찍 떠나고 내가 폐지 주우면서 이 녀석 하나 겨우 키웠네요. 그런데 이 녀석이 학교에서 가난하다고 할머니한테서 폐지 썩는 냄새가 난다고 놀림을 받았나 봐요. 집에 와서 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새 울어대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집에서 아무리 비누칠을 하고 삶아 빨아도 이 담요에 밴 서럽고 눅눅한 슬픔의 냄새가 안 지워져요. 손주 녀석의 눈물 자국이 얼룩이 되어서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데 돈은 내가 폐지 팔아모은 2만 원짜리 몇 장밖에 없지만 제발 이 얼룩 좀 지워줄 수 없겠나요? 안목을 통해 들여다본 담요의 상태는 가슴 아플 정도로 선명했다. 악인들의 추악한 업장이 아니라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서러운 눈물과 할머니의 죄책감이 하얀 안개처럼 서글프게 얽혀 있었다. 다른 세탁소에서는 이런 걸레짝은 안 받는다고 문전박대만 당했다며 우는 할머니의 낡은 담요를 가만히 만져보았다. 걸레짝이라니요. 이 옷감은 그 어떤 명품 수트보다 거룩합니다. 평생을 버텨낸 당신의 고결한 책임감과 사랑이 한 땀 한 땀 박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따뜻하게 이 슬픔의 오염을 전부 지워드리겠습니다. 산막 황금빛 정화와 햇볕의 온기. 이 세탁소의 다리미는 악인을 찢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할머니, 잠시 눈을 감고 계십시오. 어머나, 이게 무슨 냄새래요? 꼭 옛날에 봄날 마당에서 나던 정겨운 햇볕 냄새가 나네요. 할머니는 따뜻한 기운에 놀라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녹그릇에 정화수를 담요 위에 부드럽게 뿌렸다. 물방울들이 담요에 닿자마자 차가운 슬픔의 흔적들을 녹여내며 하얀 정화의 김으로 피어올랐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세상의 무례한 시선들이 이 담요에 남긴 얼룩들, 내가 전부 탈수해버리겠다. 결연한 눈빛으로 무쇠 다리미에 출력을 올렸다. 순간 다리미 선이 기이하게 뒤틀리며 이승의 전기가 아닌 영혼을 치유하는 따스한 황금빛 연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세탁소 벽면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바늘이 이번에는 느리고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벽 3시의 시공간이 완벽한 정화의 압력 속으로 침몰했다. 황금빛으로 달구어진 무쇠 다리미를 낡은 담요 위에 올리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밀어나갔다. 콱! 부드럽고 포근한 마찰음과 함께 담요에서 하얀 연기가 안개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해지고 찢어졌던 담요의 올들이 스스로 기적처럼 엮이기 시작했다. 사막 기적의 완성, 그리고 황금빛 실타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담요가, 우리 손주 담요가 마술처럼 하얗고 포근해졌어요. 할머니는 눈을 뜨고 경악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옷감에 박혀있던 가난의 냄새와 슬픔의 얼룩이 완벽하게 세탁되었습니다. 이제 이 담요는 그 어떤 바람도 막아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흘리신 평생의 눈물이 이제는 손주분의 명운을 지켜줄 황금빛 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이십니다. 총각. 고마워요. 내 가슴에 얹혀있던 바위덩어리가 내려앉은 것 같아요. 할머니는 새하얗고 포근해진 담요를 가슴에 꼭 안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세탁소를 나섰다. 악인을 처단하는 것만이 인과를 바로잡는 것은 아니다.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선한 자들의 마음을 닦아내는 건 역시 내가 이 다리미를 쥔 진짜 이유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는 없다. 다만 정당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 이제 청담동의 새벽은 조금 더 따뜻해지겠군.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 청담동의 화려하고 오만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다. 7번째 오염은 지워졌다. 복수의 옷을 잠시 내려놓은 세탁소는 이제 막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황금빛 온기 속으로 깊숙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제파라 흑사의 역습, 파멸한 자들의 연합기습, 일막폭풍전야 세탁소를 감싸는 악취. 인과를 거스른 자들의 종말은 언제나 비참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원한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증발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탈수해버렸던 청담동의 악인들. 레이첼 오가닉의 독성 폐기물 스캔들로 몰락한 자, 사설 도박장의 비밀 장부가 인양되어 체포되었던 자,
그리고 추악한 대필 기만이 박제되어 매장당했던 거장까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이 마침내 법망의 틈새를 뚫고 연합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감의 솔기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시커먼 실타래인 흑사의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선 시각, 세탁소 안의 공기가 기분 나쁠 정도로 서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녹그릇에 담긴 맑은 정화수가 검붉은 빛으로 부르르 떨며 요동쳤다. 드디어 쥐새끼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오는군. 딸랑. 수선실문에 달린 조그만 종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문틈 사이로 밤 공기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자욱한 검은 안개가 세탁소 바닥을 쓸며 밀려들기 시작했다. 묵직한 격자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몽둥이와 흉기를 든 사내들이 세탁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중심에는 복수심으로 눈이 뒤집힌 파멸한 자들의 연합이 서 있었다. 내 놈이 감히 우리를 파멸시켜? 고작 이따위 구멍가게 세탁소 놈이 감히. 이막 흑사의 올가미와 세탁소의 위기. 오늘 너와 이 기분 나쁜 세탁소를 통째로 불태워주마. 내 놈의 사지를 찢어발겨주겠어. 악을 쓰며 달려드는 사내들의 옷자락에서 시커먼 흑사들이 뿜어져 나와 세탁소 전체를 덮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실이 아니었다. 파멸한 자들이 뿜어내는 거무죽죽한 원한과 기만의 결정체였다. 검은 실들이 살아있는 뱀처럼 기어다니며 세탁소의 한옥 기둥을 옥죄고 결계를 무참히 깨부수기 시작했다. 귓가를 짓누르는 지독한 이명과 함께 과거 그들이 지었던 죄악의 환영들이 세탁소 공중에 들이닥쳤다. 살려내. 내 돈, 내 명예, 내 화려했던 청담동의 삶을 당장 돌려내란 말이야. 사방에서 가해자들의 폭력적인 육성과 원한의 마찰음이 섞여 대뇌를 사정없이 강타했다. 시커먼 흑사 한 줄기가 내 목과 양팔을 강하게 감아올렸다. 섬유가 기억하는 아기의 총량이 내 온몸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 짓눌렀고 숨통이 막혀오는 극심한 고통의 눈앞이 암전되려 했다. 뒤틀린 실타래들이 모여봤자 결국 썩은 새끼줄일 뿐. 법망을 피해갔던 당신들의 그 더러운 가식의 동맹이 과연 인과의 저울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나는 이를 악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다. 산막 푸른 명운사의 반격과 격렬한 탈수. 새벽 3시. 모든 시공간이 완벽한 정적 속으로 침몰하는 금기의 시간. 너희들이 누린 그 추악한 가식의 성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완전히 분수해주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세탁용 가위를 뽑아내며 내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절대의 비기, 명운사의 연기를 일깨웠다. 손끝에서 눈부시게 푸르스름한 세탁소의 연기가 폭발하듯 번쩍이며 터져나왔다. 푸른 명운사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사지를 옥죄던 검은 흑사들을 사정없이 잘라내기 시작했다. 콱! 푸른 실과 검은 실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힐 때마다 세탁소 내부에서 청색 불꽃과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피어올랐다. 기혈이 뒤틀리는 극심한 영적 통증이 밀려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무쇠 다리미의 전원선을 콘센트에 꽂았다. 전원 코드조차 꽂히지 않았던 다리미 선이 기이하게 뒤틀리며 저승의 은빛 불꽃과 청색 스팀을 사방으로 내뿜었다. 이것은 단순히 침입자들을 막아내는 싸움이 아니다. 내 세탁소의 세탁조와 다리미를 통해 연합한 악인들의 남은 명운과 악의를 통째로 쥐어짜내어 파멸시키는 인과의 동시 탈수였다. 타올라라, 업장의 흔적이여. 인과의 사슬을 타고 고스란히 제 주인에게 돌아가라. 달구어진 무쇠 다리미를 허공을 향해 내리누르듯 영역을 최고조로 짜내어 밀어붙였다. 사막 기습의 종말, 썩은 실타래의 파멸. 고막을 찢는 듯한 서늘한 마찰음과 함께 푸른 명운사의 파동이 검은 흑사들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역류에 들어갔다. 으악! 내 몸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 살려줘.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던 사내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져 뒹굴기 시작했다. 흑사를 타고 역류한 인과의 심판이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육신을 직접 난도질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입고 있던 명품 원단들이 순식간에 썩은 흙탕물에 절은 것처럼
검게 물들어가더니 급기야 걸레짝처럼 스스로 찢겨나갔다. 동시에 그들의 창백해진 피부 위로 과거 타인에게 입혔던 고통의 흔적들이 검붉은 수포가 되어 징그럽게 터져나왔다. 괴물 같은 새끼. 사람이 아니야. 살려줘. 공포에 질린 악인들이 자신들의 썩어들어가는 몸을 붙잡고 부서진 격자문 밖으로 비참하게 기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가식으로 두껍게 덧칠한 옷일수록 그 대가는 더 잔혹하고 처참하게 드러나야 법이다. 씻기지 않는 오염은 없다. 다만 정당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 난장판이 되었던 세탁소 안으로 차가운 새벽녘의 달빛이 다시 평화롭게 내리챈다. 부러진 나무 작업대를 정리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푸른 실타래를 가만히 감아 올렸다. 가식에 옷을 걸치고 연합해봤자 인과의 매듭은 결코 풀리지 않아.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 청담동의 화려하고 오만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다. 8번째 오염은 지워졌다. 타인의 재능을 훔치고 삶을 짓밟아 쌓아올린 가식의 성들은 이제 막 마지막 집행을 향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고와 최종 집행. 인과의 사슬을 탈수하다. 일막전생의 복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 인간의 죄와 벌, 인연과 악연을 모조리 탈수시켜버릴 잔혹하고 통쾌한 세탁극이 마침내 그 종착지에 다다랐다. 내 모든 것을 훔쳐가고 나를 업계에서 매장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어가게 만들었던 전생의 숙적. 그자가 마침내 온몸에 거대한 죄악의 사슬을 감은 채 내 세탁소로 들어섰다. 내 놈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10년 전에 분명히 죽었는데 내 놈 정체가 대체 뭐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그의 옷자락 위로 지독하게 썩은 시커먼 원한의 도끼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하청업체를 부도내고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징검다리 삼아 쌓아 올린 탐욕의 오염이었다. 내가 말했지. 당신들이 걸친 그 화려한 가식의 옷을 내 손으로 모조리 찢어 발겨주겠다고. 냉소하며 저승의 인도자에게 받았던 은빛 무쇠 다리미를 집어들었다. 전원 코드를 꽂지 않았음에도 내 영역과 저승의 영합을 흡수한 다리미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다리미 바닥면에서 은은하고도 강렬한 은빛 불꽃의 파동이 흘러나왔다. 가위와 다리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법망을 피해간 악인들의 목을 벨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최종 집행관의 증표다. 이막인과의 사슬과 붉은 피눈물. 아니야. 이건 꿈이야.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원하는 게 돈이지? 100억? 1000억. 다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뒷걸음질 치는 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옷으로 보였겠지만 내 은빛 안목을 통해 본 그의 육신은 추악한 기만의 덩어리 그 자체였다. 섬유의 결마다 억울하게 파멸당한 이들의 피눈물이 붉은 실처럼 엉겨붙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가식의 옷 뒤에 숨겨진 추악한 오염을 세탁하는 곳. 세상의 법이 심판하지 못하고 돈과 권력이 면죄부를 준 악인이 있다면 결코 이 문을 나가지 못한다. 당신이 10년 전 내게 입혔던 그 피 묻은 가식, 이제 마지막 한 올까지 전부 탈수해주지. 콱! 은빛 다리미의 선이 기이하게 뒤틀리며 저승의 은빛 불꽃과 청색 스팀을 사방으로 폭발하듯 내뿜기 시작했다. 세탁소 벽면에 걸린 낡은 괴종 시계의 바늘이 미친 듯이 거꾸로 회전하며 모든 시공간을 완벽한 정적 속으로 침몰시켰다. 피해자들의 원한의 무게가 내 온몸의 기혈을 뒤틀어 폐부 깊숙이 차오른 검은 피가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다리미의 출력을 최고조로 밀어붙였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화려한 무대의 마지막 장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몰락해라. 산막 은빛 다리미의 최종 집행. 은빛 불꽃으로 달구어진 무쇠 다리미를 그의 가슴팍에 사정없이 내리누르며 지나갔다. 콱! 고막을 찢는 듯한 서늘한 마찰음과 함께 옷감 속에 교묘하게 직조되어 은폐된 범죄의 실체들이 강제로 쥐어짜내어 이승의 물리적인 공간으로 배출되기 시작했다. 으악! 뜨거워! 내 가슴이 영혼이 통째로 타들어가. 제발 멈춰줘.
뼛속까지 관통하는 극심한 고통에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옷에 얼룩이 세탁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육체와 영혼은 그동안 외면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푸른 다리미 선이 지나간 자리에 그가 입고 있던 가식의 수트는 재가 되어 흩어지고 숨겨져 있던 인과의 진실들이 강제로 폭로되었다. 횡령과 청탁,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악의 증거 문서들이 실물이 되어 세탁기 앞바닥으로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명운사의 인과 기운이 옷 속 깊은 틈새에 숨겨져 있던 범죄의 심장을 완벽하게 탈수해낸 것이다. 세탁 완료. 당신의 자리는 이제 이승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지옥의 낡은 수거함이다. 사막 인과의 사슬을 탈수하다. 아니야, 다 조작이야. 끄윽 살려줘. 온몸에 검은 낙인과 수포가 터진 채 정신을 잃고 비참하게 문 밖으로 기어 도망치는 숙적의 뒷모습을 냉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자, 결국 자신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법. 돈과 권력으로 면죄부를 샀던 악인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고 확실하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는 없다. 다만 정당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 전생과 현생을 잇던 잔혹하고 길었던 복수의 실타래가 마침내 내 손끝에서 단 한 올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탈수되었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쩍이던 강남 청담동의 화려하고 오만한 빌딩 숲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가장 거대하고 추악했던 마지막 얼룩이 지워졌다. 타인의 재능을 훔치고 삶을 짓밟아 쌓아올린 가식의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뒤틀렸던 인과의 사슬은 제자리를 찾아 완벽하게 조여들었다. 인간의 죄와 벌, 인연과 악연을 모조리 탈수시켜버릴 잔혹하고 통쾌한 세탁극의 서막이 내렸던 이곳에서 마침내 완전한 정의의 집행이 끝이 났다. 제10화 청담동명은 세탁소 상처받은 마음을 세탁해드립니다. 일막 폭풍이 지나간 자리, 평온을 되찾은 골목.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잔혹했던 심판의 폭풍이 마침내 청담동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갔다. 타인의 재능을 훔치고 영혼을 갉아먹으며 가식의 성을 쌓아 올렸던 악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출되거나 비참하게 몰락했다. 뒤틀렸던 인과의 사슬이 제자리를 찾은 거리는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제 내 세탁소의 다리미는 누군가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필요가 없다. 새벽 3시에 인도자가 전해준 서늘한 저승의 영합도, 온몸의 기혈을 뒤틀던 극심한 영적 통증도 햇살 아래 눈 녹듯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오동나무 작업대 위에 놓인 묵직한 무쇠 다리미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전원 코드가 꽂혀있지 않음에도 이제는 흉포한 푸른 불꽃이 아닌 봄날의 마당 같은 은은하고 따스한 황금빛 온기만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딸랑. 새벽의 어둠이 아닌 정겨운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수선실문에 달린 조그만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이막 슬픔도 세탁이 되나요? 문틈 사이로 차가운 검은 안개 대신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버린 한 인간의 온기가 조심스럽게 밀려들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마음의 흔적까지 닦아준다는 그 세탁소가 맞나요? 소문을 듣고 찾아오긴 했는데. 손님은 움츠러든 어깨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낡은 외투를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은빛으로 빛나던 내 안목이 이제는 깊고 부드러운 정화의 눈이 되어 옷감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악인들의 추악한 오염이 없었다. 다만 세상의 거친 풍파에 치이고 믿었던 이들에게 상처받아 머물진 한 인간의 서글픈 눈물과 깊은 슬픔이 실타래처럼 엉겨 붙어 있을 뿐이었다. 회사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쫓겨났어요. 아무리 밤새워 울고 옷을 빨아봐도 이 외투에 베어버린 비참함과 억울한 슬픔의 냄새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아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무거워요. 손님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찾아왔어요. 사장님, 혹시 이 옷에 박힌 제 슬픔도 깨끗하게 세탁이 되나요? 그럼요. 아무리 깊게 얼룩진 슬픔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햇볕에 잘 말리면 다시 새 옷처럼 기운차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따뜻한 차 한잔하며 기다리십시오. 산막 황금빛 다림질과 상처받은 마음의 정화. 무쇠 다리미를 쥐고 천천히 밀어나가자 외투에서 차가운 회색빛 연기가 피어오르며 정화된다. 오동나무 작업대 위에 외투를 평평하게 펴고 녹그릇에 정화수를 부드럽게 흩뿌렸다. 물방울이 닿자마자 옷감 속을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슬픔의 흔적들이 하얀 정화의 김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세탁소의 도구들은 더 이상 파멸의 무기가 아니다. 상처받은 이들의 찢어진 명운을 다시 이어 붙이고 눈물로 오염된 영혼을 구원할 세상 가장 따뜻한 방패다. 황금빛 온기로 가득 달구어진 무쇠 다리미를 손에 쥐고 외투 위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밀어나갔다. 치익! 포근하고 정겨운 마찰음이 수선실 안을 가득 채웠다. 다리미가 지나간 자리에 구겨지고 얼룩졌던 외투의 섬유 조직들이 기적처럼 살아나며 처음 샀을 때보다 더 부드럽고 따스한 온기를 되찾아갔다. 이것은 단순히 외투의 먼지를 털어내는 드라이클리닝이 아니다. 무색 정화의 기법과 명운사의 따스한 기운을 타고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속 상처까지 어루만져 치유하는 거룩한 정화의 과정이다. 세상의 무례함에 상처받은 당신의 명운. 내가 이 다리미로 가장 정갈하게 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원망하며 아파하지 마십시오. 사막 햇볕에 마르는 마음, 새로운 시작. 어머나, 외투가 정말 새 옷처럼 깨끗해졌어요. 게다가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 같아요. 손님은 눈물 자국이 사라진 깨끗한 외투를 품에 꼭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탁소를 나서는 손님의 등 뒤로 청담동의 거리가 따스한 온기로 가득 물들어갔다. 진짜 세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닦아내는 껍데기의 행위가 아니다. 가식의 옷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상처의 옷 뒤에 숨겨진 선한 자들의 고결한 본질을 찾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청담동의 화려한 빌딩 숲은 이제 복수의 피비린내를 풍기지 않는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고 가벼워지는 곳. 청담동 명운 세탁소는 이제 진짜 주인을 만나 온전한 안식처가 되었다. 창밖으로 평화롭게 춤추는 새하얀 빨래들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자들은 파멸했고 억울하게 눈물 흘린 자들의 마음은 이제 뽀송하게 마를 시간이야.